모감 하월지목 003입니다. 여름의 목은 펼쳐짐을 얻은 것이라서 꽃으로 변화합니다. 목은 술을 보아 굽어 있으나 화를 보면 펴지며 마르게 됩니다. 토는 목을 펼쳐내며 꽃으로 변하는 것이라 목은 수가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에게는 수가 있어야 목의 고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굽은 것을 펴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의 목은 펼쳐짐을 얻는 것으로 쉽게 성장하고 나아가며 움직이는 작용을 멈추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의 작용을 잃어 목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여 목이 불타버린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목은 불탐으로 금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의 목은 토를 많이 가진다는 것은 마치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여 자신의 줄기나 가지보다 많은 잎을 달았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목이 술을 고갈하고 스스로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으로 욕심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모든 수가 밖으로 뻗어 펼쳐지며 잎과 꽃으로 피어나려는 것인데 이것은 목의 작용이 그것으로 소멸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름의 목은 수의 바탕이 있어야 하고 잎은 활짝 피어도 마르지 않게 목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은 수와 화가 어우러짐을 뜻하는 것이라 여름은 화가 쉽게 수를 움직여 조절하니 목에는 수가 머무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금이 이루어지며 목은 금으로부터 절제를 얻는 것입니다. 화가 펼쳐짐은 금을 이루는 방향이 정해짐을 의미하고 이것은 목과 금이 분리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목은 화를 펼침과 동시에 금을 보는 것으로 금은 화를 조절하며 목의 다른 가치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즉 여름이라는 계절에 목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금이 있으므로 화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목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른 목이 쉽게 부서져 끊어짐을 의미하며 화는 어두워져 결실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이 적절하다는 것은 화를 없애지 않고 금이 많아 과중한 무게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이라도 목이 많다는 것은 아직 피어야 할 꽃이 피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숲은 무성하기는 해도 꽃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 금의 결실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목은 자신의 곡직을 유지하며 뻗어나가기만 하고 작은 재능으로 스스로 높이기만 할 것입니다. 공통고감 추월지목입니다. 004번 가을에는 목이 움츠려들며 형상이 점차 말라갑니다. 가을의 초에는 아직 화기가 완전히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목의 작용은 아직 움직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는 화를 얻고 금을 더욱 이루는 과정이 되며 이것으로 목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결실이 다 이루어지며 금은 모양을 갖추어 더 이상 목의 움직임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목은 금의 작용에 스스로를 내어주며 완전히 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월의 상강이 지나가면 금은 수를 이루며 점차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을 이룹니다. 이때부터는 수가 너무 많으면 화가 약하고 수를 이기지 못하니 목이 수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수월이 되는 한로의 계절은 토가 화를 수렴하여 목을 만드는 바탕인 수를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는 금을 완전히 이루어 화를 품고 수로 향하는 바탕으로 완전한 열매가 됩니다. 이것은 무토가 화를 품고
금이 화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완전하다면 목이 많다고 해도 금을 이루는 바탕으로 삼으니 열매를 이루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가 많다라는 것은 아직 금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목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토는 가을이 되면 얇아지고 줄어들게 되지만 목이 성장하고 화를 이루는 과정은 토가 많고 두터우니 가을이 됨에도 토가 두텁다면 결실을 이루는 뜻과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궁통보감 동을 지목 005번입니다. 가을을 지나며 목의 곧게 오르며 직하는 성정은 아래로 혁하는 성정에 의해 의지를 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되어가면 더욱 몸을 낮추며 화를 앞세우며 금의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목의 성정을 토와 금에 의존하여 땅의 아래에 감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는 술을 머금고 금을 감싸며 목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목은 미래를 기약함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형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이 많다 해도 이것은 금의 안에서 목을 기다림을 의미하니 수가 있으면 금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의 겨울이 화를 점차 대함이 많아지며 양기가 만물을 일으키는 욕심을 낸다면 목은 비로소 금을 깨고 뿌리를 내어 삭을 일으켜 목으로 화하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굽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으로 목을 도우며 굽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보아 금의 껍질을 벗어나며 삭이 나기 시작할 때는 사절의 계절인 화가 금을 이루고 또 목을 낮추는 지지의 이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뿌리를 상하게 하며 잎을 마르게 하니 생광의 향을 향하는 작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주해를 달한 글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제가 주해를 달한 거라서 원문의 그 번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행도를 우리는 하기 때문에 사행도 공부하고 약간 접목해서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원리에 대한 것은 여기 주소가 있는데 각 영상마다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공동보관 무료 영상방이 있습니다. 제 영상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올라가는 순서는 딱 맞지 않아도 앞에 순서대로 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거는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지금 영상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영상방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해서 회원가입해서 보셔야 됩니다. 금액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요것만 읽어도 이해되겠다 하시는 분은 요 텍스트만 가지고서 공부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통보감 삼춘의 감목 총론입니다. 005번입니다. 임묘진의 봄은 목이 위로 오르며 성장합니다. 목은 수로부터 출발하여 화로 향하는 것이라 봄이 시작되었을 때는 차가움이 많으며 화를 보길 바랍니다. 수와 화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가 많을 때에는 화를 보아서 나아가면 그 아름다움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보고 나아가려고 하여도 수가 많다면 화를 끄트리는 것으로 화인 정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목을 따라 번성하여 올라 목이 무성하다면 비로소 금이 절제하여야 합니다. 곧고 뻗어나가기만 하겠다고 한다면 금도 수도 또 화도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의 무성함을 절제하고 금으로 목의 가치를 더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이 무성한 때에도 금을 다루어 절제됨을 넣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동량지목으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봄이 완전해지고 양기가 점차 일어나며 세상에 화기가 펼쳐지려고 한다면 목은 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가 적절히 화를 향하게 되어야 꽃은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봄이라면 아직 화기가 약하니 수가 더해지면 화의 작용이 약하여 수를 위로 올려 꽃 피우지 못할 것이니 이러면 초목의 끝은 마르는 것이고 뿌리는 썩게 되겠지요. 그러니 봄의 말에는 화가 번성하니 화를 더 한다는 것은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목의 모양은 점차 시들고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봄의 목은 수와 화의 균형으로 계절에 맞게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의 빼어남은 식상의 작용이며 목의 정신적 가치를 빛나게 하며 총명함을 이루게 합니다. 수는 목의 체를 이루는 바탕으로 정신적 가치의 바탕으로 지식이 됩니다. 봄의 목은 수화를 지니며 지혜와 총명을 이루는 존재이며 안정된 수화의 균형은 목의 가치를 높여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